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10월 16일 적중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10월 16일 적중 강의를 준비하면서 와 벌써 10월 달이 됐네. 2016년 10월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찬찬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0월 16일 시험까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적중 강의 볼 텐데요. 적중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제가 많이 보는 부분은 어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전달과 전달에 많이 나왔던 어휘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런 중요한 어휘들을 좀 많이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듣기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형들까지 여러분 독해와 쓰기에 넣어서 마지막 중요한 어휘와 문형을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독해 제1부분, 2부분, 3부분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누누이 강조드렸죠? 시간 배분입니다. 여러분 독해 제1부분은 한 문항당 30초 전에 30초 내에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 싹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 배분 정확하게 해보시는 연습 훈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해 제1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독해 제1부분에서는 서술형의 문제로서 어떤 제시어 소구하고 들어갈까요? 坚持 딱 소구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제시어 5개 품사와 의미를 구분해내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그럼 A번 들어갈게요. 다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이 기본 동사고 손수변이 이런 들어간 동사들을 같이 묶어서 공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이라는 의미를 다이는 동사로서 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다이였어요. 자, B번 한번 읽어볼까요? 추어우 뭐죠 여러분? 명사로서 잘못, 형용사로서 잘못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보통 명사로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C번에 듣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급 필수 부사죠. 징란, 부사로서 의외로 뜻밖의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징란이 어디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듣기에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듣기에서 많이 활용하는 연습들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갈게요. 수의저 나왔어요, 여러분. 수의저는 위치만으로는 문제 풀 수 있겠죠. 수의저는 접속사로서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중에 빈칸이 문장 제일 앞에 있을 때는 해석하지 않아도 뭐만 딱 넣어주면 될까요? 수의저라는 접속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접속사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정민. 이거는 기출입니다. 우리 쓰기 제1부분에 출제된 바 있는 동사로서 증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목표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5개 어휘의 품사와 의미는 분명하게 숙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출발하시죠. 자, 빈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빈칸 위치 파악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맞아야 되는, 반드시 맞아 주셔야 되는 문제 유형의 하나입니다. 위치만 보더라도 문제 풀 수 있죠. 해석하지 않아도.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내가 해석하지 않아도 위치만으로도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1번에는 반드시 뭐 넣어주면 되겠다? 수의저 넣어주시면 되겠죠. 무엇 함에 따라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수의저. 그래서 2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随着年龄的增长 연령이 나이가 듦에 따라 그렇죠. 随着年龄的增长 나이가 듦에 따라 많아짐에 따라 他的烦恼 이런 제시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4급 그냥 평범한 어휘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듣기와 독해, 특히 독해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넣어드렸습니다. 他的烦恼 그의 걱정도 也越来越多 정도부사 越来越多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이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随着 뭐뭐함에 따라 위치만으로도 보고 문제 풀어보실 수 있겠네요.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빈칸 뒤에 이샤오가 있어요. 여러분, 이샤가 뭐죠, 여러분? 이샤는 뭐뭐 한번 해보다라는 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장상에서는 동양보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어 있네요. 이샤가 있으니까 빈칸에는 동사, 지아오가 있으니까 목적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칸에는 뭐 들어가면 되겠다? 품사, 동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제시어의 동사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A번에 다이도 있고요. F번에 정밍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뒤의 문맥의 의무로서 지아오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는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다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니 다이샤 지아오 발을 좀 들어주세요. 我擦擦地
여러분 손수변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손수변 들어간 동사를 몇 개를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다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필수 동사입니다. 차 딱 따르는 동사 외워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동사 중첩했어요. 이샤의 의미겠죠. 차 이샤. 제가 바닥을 좀 한번 닦을게요. 客人马上就到了. 손님이 곧바로 도착할 것입니다.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네요. 항상 뭐 위주로 문제 풀어라? 수로 찾는 연습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이, 차, 따오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시아, 그 다음에 지아오 두 가지의 단서를 통해서 이 빈칸에는 동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앞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수어, 뭐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여러분 수어 이하에는요. 품사에 제한 없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뭐라고 이야기했던 동사도 들어갈 수 있겠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겠고 긴 목적어도 가질 수 있겠고 근데 지금 이거는 독해 파트 문제, 독해적 일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긴 목적어는 가질 수 없겠죠. 그럼 이제 앞뒤에 문맥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워빠 바자구문 선생님이 누누이 제일 강조하는 게 바자구문일 것입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너무 자주 쓰는 문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제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바자구문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我把开机密码 뭡니까? 제가 핸드폰이 됐든 컴퓨터를 보통 컴퓨터겠죠. 컴퓨터를 킬 때의 비밀번호를 수로 넣고 있으니까 왕. 그 다음에 그 뒤에 기타 성분 가장 기본적인 러까지 넣었죠. 내가 컴퓨터 여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수어러 산츠 몇 번이나 시도를 해봤는데요. 3번이나 시도했지만 수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잘못하다라고 이야기되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품사에서는 수어 이하의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비단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앞뒤의 문맥의 흐름으로 문제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컴퓨터 켜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3번이나 시도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앞뒤에 문맥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B번에 错误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서술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4급 어휘에서 외워주셔야 될 어휘, 품사, 문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술문에 연결해서 대화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화문에서는 어떤 제시어 소거할까요, 여러분? 원투 딱 소거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A번 들어가겠습니다. 명사로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条件, 조건이겠죠. 그 다음에 B번 별표. 지금 2달 동안 듣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시어로서 난이도상 추신이라는 제시어 있습니다. 저의 총평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추신 딱 나오면 쌤이 어떻게 정리해드렸습니까, 여러분? 마후랑 같이 외우라고 정리하셨을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마후, 추신 다 나오니까 형용사로서 대충대충하다, 세심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추신, 마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쌤 듣기 자주 나오기 때문에 독해 파트에서도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꾸이 별표. 이것도 자주 나오는 제시어로서 2016년의 기출이에요. 쓰기제 이 부분에 나왔습니다. 부사로서 뭡니까? 고의로 일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꾸이 부사로서 고의로 일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명사 순스, 손자겠죠? 순스. 이것도 해커스 실전 모의고사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넣어드렸습니다. 순스, 명사로서 손자. 그 다음에 토이치 4급 필수 동사로서 뭡니까, 여러분? 뒤로 미루다, 지연하다,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이치. 예문 너무 좋죠? 여러분 어휘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 전부 다 꼼꼼히 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하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B번 볼게요. 빈칸 앞에 타이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형용사나 아니면 심리동사. 자, 그런데 여러분 심리동사가 없어요. 주어진 제시어에. 그렇기 때문에 뭐일 가능성이 높다?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어진 제시어에 형용사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B번에 추심밖에 없겠죠.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번은 우리 4번 통해서 수로 잡는 연습할게요. 先生请等一下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座位上那个盒子是您的吗?
자서 위에 있는 그 상자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상자는요. 선불용 박스처럼 조그만 상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라면 박스처럼 큰 상자는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될까요? 시향즈까지 비교하시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허즈, 시향즈까지 비교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리에 그 상자가 是您的吗? 당신의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거 실제 듣기에 지난달에 나왔던 예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슷한 문제 찾아서 듣기에 나왔던 예문들 연습해드리고자 선생님이 출제해드렸습니다. 4번이었어요. 자, 그럼 B번에 是我的, 제 거예요. 我真是太粗心了. 정말 제가 대면대면하죠. 그렇죠? 뭐죠? 세심하지 못하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차디얼, 너무 중요한 부사죠. 하마터면 뭐뭐 할 뻔했다. 뒤에 있는 의미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마터면 내가 그것을 들고 가는 걸 잊어버릴 뻔했네요. 그러면 차디얼에 함축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죠? 하마터면 뭐뭐 할 뻔했지만 다행히 뭐뭐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겠죠. 이분이 디싱 일깨워졌기 때문에 하마터면 제가 그거를 잊고 들고 가지 않을 뻔했네요. 시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사들 주의해서 문제 풀어보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타이 추신러, 제가 너무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정도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정도보 딱 나오면 제가 문형으로 외우라 그랬죠. 수라더 부사 형용사, 수라는 정도가 부사 형용사 하다. 여기서는 부사 대신에 형용사의 정도를 강조해주는 지시대명사 这么가 나왔습니다. 学下的这么大.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도 보고 쌤 살짝 먼저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B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에 我们只能 부사 조동사 나왔고요. 우리는 단지 뭐뭐 할 수밖에 없겠다. 출발 시간 뭔가요? 명사죠. 출발 시간. 그럼 여긴 당연히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동사. 기본적으로 동사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동사 문제, 서술문에 하나, 그 다음에 대화문에 하나 제시해드렸어요. 그러면 목적어 나왔고 그 앞에 부조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 남은 동사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F번에 토이치 들어가셔야 되겠죠.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출발 시간을 토이치, 출발 시간을 뒤로 연기할 수밖에 없어. 왜요,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雪下的这么大,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高速公路, 고속도로가 肯定不能走, 분명히 갈 수 없을 거야. 고속도로상을 분명히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출발 시간을 지연할 수밖에 없겠다.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겠다. 보자. 明天天气怎么样? 내일 날씨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동사까지만 딱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러, 토이치, 칸칸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5번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에 바오가 있다는 것은 동사. 동사 뒤에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목적어.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 보통 명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다음 주어진 제시어의 명사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순즈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오순즈. 바오순즈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오순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A와 B의 앞뒤의 문맥의 흐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这儿抱的 당신이 안고 있는 아이가 라는 말이겠죠. 是你儿子的孩子 당신 아이의 아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孩子가 생략됐겠죠. 你这儿抱的是你儿子的孩子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해요? 我可真是很想抱孙子. 나는 진짜 손자를 안고 싶어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뭡니까, 여러분? 손자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바오순즈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손자를 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바오순즈는 뭡니까? 손자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저도 정말 손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可是 앞뒤의 문맥의 흐름으로써 可是但是不过 이런 거 나오면 상반관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였죠. 하지만 儿子说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不到30岁 몇 살이 되지 않으면 30살이 되지 않으면 不考虑结婚的事 30살이 되지 않고서는 결혼의 일을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오순즈 손자가 생기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독해제 일부분 우리 서술문과 대화문 간략한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주어진 제시어 꼭 마지막 정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독해제 2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제 2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접속사의 호응구죠. 그리고 항상 뭐가 있어야지만 이 동작의 흐름에 있어서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존재하고 이 원인과 결과가 존재할 때 시간의 흐름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는 선생님이 지시대명사의 사용도 넣어드렸는데요. 지시대명사에 관련된 문제들도 꼭 한 문항씩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사람이 언급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앞에 추상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고 나서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가 된다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7번 문제부터 우리 독해 제 2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보도록 할게요. 先去洗个澡. 여러분 洗个澡가 뭐죠? 여러분 목욕을 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凉快 여러분 凉快 凉快는요. 보통 凉快는 아주 시원하다는 형용사입니다. 하지만 이 형용사가 문장상에서 뭘로 쓰일 수 있다? 동사로서 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중첩 형식 무엇으로 중첩해드렸습니까? AB, AB로 중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첩 형태가 나왔다. 시제는 뭐죠, 여러분? 시도의 의미니까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먼저 목욕을 하고 凉快좀 시원하게 하자라고 해서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제는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B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打了一下午的乒乓球. 여러분 뭡니까? 시간의 양이 딱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 내내 무엇을 쳤어요? 탁구를 쳤어요. 그럼 이건 시제 과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번에 身上出了很多汗. 여러분 추한이 뭡니까? 땀을 흘리다. 알겠죠? 그러면 몸에 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과예요. 어떤 선 동작이 되는 것이 나와서 결과를 도출할까요? 원인이 있겠죠. 오전에 탁구를 쳐서 그 결과 몸에 땀을 흘렸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동작이 선후관 계 뭐가 먼저 나와야 되겠고 B가 먼저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 결과 뭐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샤워를 좀 해서 시원하게 좀 하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미래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A번까지. 원인 결과 동작의 선후 따지시고 또 여기에서 또 뭐 동작의 선후 과거, 미래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뭡니까? B, C, A. 독해 제2부분을 우리 기초학습자 4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딱 답을 정해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我打了一下午的乒乓球. 그래서요. 身上出了很多汗. 자연스럽게 그래서요 라는 말이 없어도 원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先去洗个澡凉快凉快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문맥의 앞뒤에 문맥을 이렇게 딱 정답을 적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확연하게 인외의 소이란 말이 없어도 원인 결과를 분명히 잡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B, C, A 정답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뭐 잡는 연습하셔야 될까요? 수로 잡는 연습하셔야 되겠죠. 家长教育孩子时 가장이 아이를 교육할 때 除了什么什么以外 해커스 교재에 고스란히 있는 얘기입니다. A를 제외하고 여러분 除了 A 이외 그럼 A를 제외하고 뭐뭐도 하다 라고 해서 병렬을 나타낼 수 있는 병렬 그 뒤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经常表扬 칭찬을 하는 것 이외에 자, 그럼 B번 들어가겠습니다. 을 문장 제일 앞에 못 들어가겠죠. 왜요? 을은 그리고 그러나 앞뒤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순접과 역접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怎样批评才更有效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비난, 질책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지 是 그것은 所有父母都应该考虑的重要问题. 모든 부모가 마땅히 고려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是重要问题. 어떻게 야단을 쳐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일까요? 모든 부모가 고려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영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되겠고요. 술목 잡는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C번 들어가겠습니다.批评 예 나왔으니까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자, 그리고 除了 A 이외 나오면 쌤 누구랑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家长教育孩子时除了
要经常表扬以外 批评 야단치는 것도 많은 것이다 是必不可少的必不可少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 이외에 야단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와 C 병렬 관계입니다. 하지만批评에서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B번의 어는 하지만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야단을 치는 것이 비로소 효과적인 것이 모든 부모가 고려해 주셔야 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B번은 어디에 여러분? A와 C 병렬 관계 뒤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C, B 순으로 순배열해 주시면 되겠네요. 8번이었습니다. 除了以外以外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9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A번에 누구 나왔어요? 타가 나왔습니다. 타가 뭔지 퀘스천 마크 하셔야 되겠죠. 아, 이게 뭘까? 생각하셔야 되겠죠. 언급되지 않는 문제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让 여러분 过马路的学生 길을 지나는 학생으로 하여금 更容易 누구로 하여금 被司机发现 운전기사로 하여금 쉽게 발견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B번에 小学生带 별표 이 따위는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쓰기제 이 부분에서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따위 학생이 쓰는 黄色帽子 帽子 외우셔야 되겠죠. 노란 색깔 모자는 是一种安全带 안전모자입니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C번에 이런 삥 나왔어요. 삥은 뭡니까? 또한 병렬이지 않습니까? 문장 제 앞에 절대로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문장 앞에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쓰는 노란색 모자는 일종의 안전모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모는 그러면 이 B가 대신해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그것은 그죠? 길을 건너는 아이로 하여금 쉽게 기사로 하여금 발견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쉽게 발견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병렬해 주는 거 뭐였어요?提醒 일깨워 줍니다.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쓰지 放慢速度 이런 放慢速度가 감소가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가 감속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줍니다.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일깨워 줍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의 안전모를 쓰는 이유 첫 번째는 기사로 하여금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감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A와 C가 병렬이 딱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B A, C 순서대로 순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小学生戴的黄色帽子是一种安全帽它能让过马路的学生更容易被司机发现并提醒司机放慢速度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B, A, C였습니다. 접속사의 호응구조, 원인 결과, 병렬 관계 이런 것도 다 접속사의 호응구조에 들어갈 것이고요. 지시대명사의 사용 등등을 믹스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독해 제2부분에서는요. 해커스에 아주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까지 포함하셔서 많이 풀어보는 훈련들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독해 제2부분이었습니다. 자, 독해 제3부분. 독해 제3부분은요. 시간만 할애가 된다면 모든 문제들의 정답을 올바로 다 잡아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문항당 1분을 초과하시면 안 되겠고요. 1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정독이 아니라 속독으로 읽어 내려가시면서 그 주어진 질문의 정답을 잡아낼 수 있는지를 훈련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무엇을 참고해라, 확인해라, 문제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관련해서 지명, 고유지명, 고유지방에 관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10번에 관련된 문제를 넣어드렸어요. 关于 장춘, 여러분 장춘, 장춘이죠. 어떤 고유한 장소입니다. 关于 장춘, 장춘에 관해서 可以知道什么? 可以知道 무엇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A번 들어가겠습니다. 自然环境好, 자연 환경이 좋대요.
그러면 장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B번에 交通方便 뭐 독해 부분에 자주 나오는 제시어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제시어들 중에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만큼 어휘는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交通方便 그 다음에 C번에로 뭐 나왔어요? 气候变化大 기후의 변화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거기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D번에 우란,严重, 중요한 사고법이겠죠.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런 제시어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춘시 中国东北一个非常有名的城市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선생님 준비한 거 하나 체크해 드릴까요? 쓰기 연결해서 관용어의 어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수사, 양사, 수식어, 떠명사 딱 체크하면서 읽으면서 이런 것까지 눈에 싹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장춘은요. 중국 동북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유명한 도시일까요? 自然环境很棒 여러분 이런 거요. 직접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문에서 나왔던 얘기 내용과 보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살짝 어휘만 바꿔 나오는 것들이 우리 독해 제3부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自然环境很棒 이까지 딱 읽으면 정답 잡을 수 있겠는데요. 自然环境很棒과 바꿔서 나오는 표현 몇 번 있어요, 여러분? A번에 自然环境好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잡아보시면 되겠죠.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에 대해서 주의해라. 이게 가장 우리 독해 제3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푸는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이 참 좋아요. 자연환경이 훌륭해요. 因为那儿森林多,森林이 뭡니까 여러분? 숲, 산림이죠. 숲이 많아요. 그래서 예, 被叫做 뭐라고 불립니까? 森林城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죠? 到了夏天, 여름이 되면 거기 숲이 많으니까 树全部都绿了. 거기에 수많은 나무들이 녹색이 되고 장춘就会变成一个绿色的海洋. 장춘은 마치 녹색의 뭐가 하양,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바다처럼 변할 것입니다. 장춘에 대한 아름다움을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해드렸죠. 自然环境很棒 바꿔서 自然环境好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유한 지명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꼭 한 문제씩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11번 들어가죠. 那句话告诉我们 이 이야기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보도록 할게요. 需要冷静. 우리 4급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冷静이 침착하답니다. 근데 需要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쓰였겠죠.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B번에 要尊重别人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어휘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지난달에 나왔어요. 失败是成功之母 여러분 뭐죠 여러분? 失败是成功之母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러한 격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왔던 기출문제 베이스에서 보기로 넣어드렸습니다. 失败是成功之母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그 다음에 B번에 B의 放弃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4급 어휘.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보기에 여러분들 모르는 어휘가 있다. 그건 여러분께서 어휘량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의 적정성의 어휘량을 만드시고 한두 개 정도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보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어휘, 술목의 구조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대화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一位著名的篮球运动员 한 명의 저명한 농구 운동선수는 说过这样一句话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我可以接受失败 여러분 뭡니까?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但无法接受放弃 뭡니까? 이 말 딱 들으면 정답 나와야 돼요. 저는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无法接受放弃 무엇은 받아들일 수 없다? 无法接受放弃 포기함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딱 나오면 지금 이 말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每当我遇到困难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해드렸던 술목 나오네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遇到困难 외워주셔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就会用这句话 첫 번째 수로 저는 이 말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鼓励自己 두 번째 수로
저 자신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继续努力 세 번째 수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갑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대화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실패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C번입니까? 아니죠.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무엇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포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말하는 화자는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뭡니까? B의 放弃까지 D번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C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 无法接受放弃라는 말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정답 D번으로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1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12번과 13번 하나의 지문에 두 개의 질문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 4급에도 언급이 되고 5급에서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成千上万 정千上万은요. 수천만의 아주 많은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成千上万 정千上万 이것은 说明网站이网站은 뭡니까? 웹사이트겠죠. 웹사이트가 어떠하다는 것을 说明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 信息量. 여러분信息는 실제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던 어휘입니다. 信息는 정보. 信息量은 정보량이겠죠. 정보량이 많다. 很流行. 아주 유행한다. 内容简单. 내용이 간단하다. 数量多. 수량이 많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千上万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这个过程 이러한 과정 여러분 过程이란 제시어가 중요해서 선생님이 넣어드렸어요. 이러한 과정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发邮件 이메일을 보내다 上网 인터넷을 접속해서 聊天 이야기를 하다 通过网址 무엇을 통해서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找网站 뭡니까? 웹사이트를 찾는다. 그 다음에 D번에 打开电脑 컴퓨터를 켜다. 그러면 这个过程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互联网 별표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2015년에. 互联网이 뭐죠? 여러분 인터넷입니다. 互联网上 인터넷상에는 每一个网站 모든 웹사이트는 有一个网址 모든 웹사이트는 인터넷 주소가 있습니다. 주술 목만 잡아보시면 되겠죠. 就像每一个房子 모두 집집마다 都有一个地址一样 뭐가 있는 것처럼 주소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虽然全球 전 세계에 有成千上万个网址 그럼 여러분 成千上万个가 뭘까요? 전 세계에는 수천 수만 개의 엄청난 많은 수량의网站,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成千上万의 의미 파악을 하셨죠? 수량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 체크해 보실 수 있겠네요. 전 세계상에서는 아주 많은 수천 수만 개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但是 하지만 只要 A 就 B, A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 우리 접속사의 호응 구조 체크하시고 我们知道网址 웹사이트의 주소만 안다면 我们可以准确找到 동사 체크하세요. 우리는 정확하게 那个网站 그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这个过程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这个过程 앞에 언급된 건 뭡니까? 우리가 뭐만 한다면 주소만 안다면 무엇을 찾는 것처럼 웹사이트를 찾는다. 그럼 13번의 이 과정은 뭘까요? 주소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찾는 거겠죠. 이러한 과정은 就像 마치 뭐뭐인 것 같습니다. 邮局 우체국이 根据地址 주소를 근거로 해서 给我们 우리에게 寄信 편지를 붙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只不过 하지만 它的速度 그것의 속도가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찾는 이 속도는 要比寄信 뭐보다? 편지를 붙이는 것보다 快很多倍 몇 배나 훨씬 빠릅니다.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2번의 정답 뭐죠, 여러분? 成千上万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数量多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这个过程은 뭡니까, 여러분?
웹 주소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찾는 거겠죠. 그래서 D번이라 C번이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총 독해 파트의 13문항 살펴보았고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께서 틀렸는지, 어떤 부분을 내가 어휘를 몰라서 문제를 잘못 체크하셨는지 정확하게 오답 정리하시고 우리 10월 16일 시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파트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연결해서 여러분 쓰기, 또 우리 6대 문장 성분과 그리고 쓰기지 이 부분에 좋은 문장으로 문장 완성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 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